이 회사가 어떻게 보면 냉동 창고에서 온도가 적절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데이터들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건강 상태 그리고 성적표입니다. 그 성적표는 절대로 변질돼서는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저장을 함으로써 신뢰도를 높여주는 그리고 신뢰성을 확보시켜주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저희가 하고 있는 IoT 솔루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고, 적지, 출고 그 업무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류 쪽에서 이런 수작업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곳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저도 냉동창고에 견학을 가서 굉장히 경악을 했었는데 어떤 수많은 냉동창고에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큰 냉동실입니다. 자취생들이 그냥 냉동실에다가 뭐 먹다 남은 음식 이렇게 막 해놓듯이 완전히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있는 베테랑들은 정확하게 어떤 물품이 어디 있는지는 알고 있지만 만약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이걸 하게 된다면 하나의 물품을 찾는데 2시간, 3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거를 저희가 IoT를 통해서 정확하게 어떤 물품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면 시스템을 체계화를 시켜서 어떤 물품을 내놓는 데 있어서 최적의 루트 그리고 최소의 시간을 들여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작업으로 물품 위치를 이런 식으로 화이트보드에다가 적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적게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보 전달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지워지기도 해서 어떤 물품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없는 걸로 치기 때문에 중간에 사라지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IoT로 체계화를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시스템에서 어떤 물품이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한눈에 바로 컴퓨터 스크린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모든 걸 한눈에 관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인간의 실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보통 지게차가 창고에 있어서 수많은 물품들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게차에 이러한 그 엣지 서버라고 하면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를 장착을 해서 그 지게차가 어떠한 팔레트에 가게 된다면 그 팔레트에 되어 있는 이런 태그를 통해서 지게차가 딱 들어 올리는 순간 A라는 지게차가 B라는 팔레트를 들어 올려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는 모든 걸 다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누구한테 전송을 하느냐? 바로 창고자들한테 전송을 해서 화면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된다면 도대체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향상이 되느냐? 굉장히 복잡하게 출고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원래는 출고 업무가 16단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굉장히 많은 것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저희의 IoT를 적용하고 나서 그 16개의 출고 업무가 7단계로 줄어드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 사람의 비용이 정말로 줄어들었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2배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2배로 더 많은 걸 처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피킹 속도 2배로 올라갔고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것보다 덜 중요한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기록을 하는 것을 인력 의존도를 제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전부 다 데이터로 수집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날 있는 일을 있어서 일을 처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한꺼번에 수집을 해서 봄으로써 저번에 이런 실수했으니까 또 이렇게 될까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시스템 예측 경영을 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보고 판단해서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말고도 IoT 그리고 블록체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재 BSNC에서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새로운 메인넷을 만들었죠. 그 메인넷의 주 목적은 어떠한 현대 조선소에서 배를 하나 만들 때 들어가는 업체가 18,000개의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 18,000개의 업체 정도가 또 수만 개의 많은
자재들을 다 가지고 오는데 그것들의 관리 그리고 그것들의 그 수급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블록체인을 통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만든 암호화폐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현대 BSC 그리고 정부가 지은 키사에서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축산물 이력 추적 시스템이란 축산물이 처음에 도축이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유통되는 과정까지 이력 추적을 블록체인으로 하겠다. 왜 블록체인으로 하느냐? 중간에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물품이 어떠한 예를 들어서 한우가 수 A++면 처음에 A++ 한우가 생산지에서 나왔을 때 소비자한테 도달하려면 진짜 A++ 상태로 도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 추적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거 하고 저희가 제이컴페라는 회사가 저희가 이미 이 프로젝트에 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 곧 있으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최첨단 팩토리에서는 당연히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뭔가 사람들에게 시각화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갑자기 블록체인이 나오느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을 설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IoT가 굉장히 좋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IoT를 사용하면 효율이 올라간다. IoT를 사용하면 비용 절감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알고 있지만 그럼 왜 사람들이 IoT를 아직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 냉동 창고 부분에서는 IoT 있는 냉동 창고는 10%, 나머지는 90%입니다. 없는 이유는 IoT 솔루션 도입에 대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처음에는 일단 레퍼런스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로 효율이 좋아지는 거 맞아?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보안 이쪽에서도 굉장히 우려가 많았었고, 세 번째 하지만 이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큰 페인 포인트는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저희 솔루션이 100평 정도 되는 공장에 들어가는데 한 대충 2억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냉동 창고를 운영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목돈 2억이라는 건 굉장히 큰 건데, 그러면은 이 2억이라는 돈을 주고 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블록체인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이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게 대해서는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IoT 솔루션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해주자. 어떻게 완화를 하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2억 정도 되는 솔루션을 저희는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핸드폰 할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스마트폰 굉장히 좋은 거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을 때 스마트폰 하나 봤을 때 굉장히 사고 싶었어요. 하지만 스마트폰이 비싸기 때문에 못 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스마트폰 바로 샀어요. 왜냐? 스마트폰을 바로 목돈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2년 약정을 해서 제가 차근차근 돈을 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2억이라는 돈은 5년 약정을 통해서 제가 무료로 설치를 무상으로 먼저 설치 비용 없이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이 업체는 저희에게 암호화폐로 저희가 발행한 암호화폐로 저희한테 줍니다. 저희는 현금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로 저희가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저희의 두 번째 목표는 기업들이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통합 IoT 생태계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두 다른 그룹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주는 정보가 변질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IoT 센서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넣게 됩니다. 블록체인에 넣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느냐? 어떤 센서가 10시 10분에 창고가 36도였다라고 하면은 그게 그대로 블록체인 저장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자기가 그 창고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37도여야 되는데 36도였다. 만약에 이거를 그냥 자기가 데이터를 들고 있으면은 자기가 실수한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변조를 시킵니다. 하지만 그거는 변조가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안 되는 이유는 유통 과정에 있어서 온도 그리고 유해가스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제일 마지막에 최종 소비자들한테 갔을 때에 엄청나게 큰 파괴력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썩은 계란이 유통이 많이 돼서 엄청나게 큰 여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식중독에 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나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생태계는 바로 이 세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제이웍스라는 아까 말씀드린 IoT,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IoT 기능을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고,
무상으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은 좀 더 클라이언트 사이드 네트워크, 쉽게 말해서 그냥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들, IoT 기능이 가지고 있는 물류 업체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 내에서는 전부 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데이터를 공유를 하고 협업을 하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그런 경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데이터가 서로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굉장히 무결성이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 무결성 보장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는 블록체인에다가 그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블록체인에 저장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B2B 환경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공개를 한다? 저희도 말이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B2B 환경을 해서 나오는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를 한번 암호화를 시켜서 블록체인에 저장을 합니다. 그럼 블록체인의 역할은 무엇이냐? 바로 거짓말 탐지기 역할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 있는 암호값이랑 블록체인에 저장되어 있는 암호값이랑 똑같으면 데이터가 변질되지 않았다는 얘기고, 만약에 그게 다르다면 여기 측에 회사 측에서 데이터를 조작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이게 우선은 이렇게 그리는 기본적인 틀 내에서 사람들이 이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조정을 하고 요청을 하는 그런 CA, Certificate Authority라는 인증 체계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많은 역할 속에서는 저희가 그리고자 하는 생태계입니다. 제일 핵심 중심에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무결성이 보장된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창고업체, 생산업체, 운송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업체들은 결국에는 저희 솔루션을 사용하는 업체들이고 하지만 물류 쪽에 보면은 물류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보고 싶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화주 그리고 저희 최종 소비자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어떤 데이터를 보고 싶느냐라고 하면은 간단히 얘기해서 제가 2++ 한우를 20만 원 주고 샀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비싸지? 비싸니까 맛있는 건가? 맛있어서 비싼 건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싱싱하다, 최고의 품질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믿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거를 확신을 가지고 먹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모든 생산업체나 이런 쪽에서 데이터가 변질되지 않은 데이터를 그대로 소비자가 볼 수 있다면 이 한우는 어제 잡은 한우고 그리고 이런 유통체계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정말로 깔끔하게 왔다 라고 하면은 소비자들은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음식이나 아니면 물품을 소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화주 입장에서는 유통 라인에 자기의 물품을 맡기게 되면 그냥 믿고 맡기는 겁니다. 위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화주 입장에서는 자기의 물품이 제대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유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력 추적처럼 어디를 어떻게 왔다 갔느냐보다 어디에 있었느냐보다는 그 각 단계에서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어 있었느냐,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었느냐, 어떻게 운송이 되고 있었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거를 할 수가 없죠. 그렇게 보면 화주에게는 저희가 보관 이력 데이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디에 있었는지 위치 데이터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 있었는지를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화주에게 안심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음식을 보고 그리고 물품을 보고 확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창고업주 그리고 유통 물류업주들한테는 자신의 빈공감, 자기가 정말로 잘 운영을 했다면은 그 데이터를 전 세계에 공개를 하고 또 거기에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일단은 1차적으로는 국내 시장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할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소비를 하는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소비자하는 물품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고 그리고 화주들은 자기의 물품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운송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그냥 돈만 보고 쫓아가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결국에는 많은 프로젝트들은 세상을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런 큰 목표 안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앞으로 결국에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많은 좋은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블록체인과 마이데이터 경제라는 제목으로 경제학의 박주석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화두로서 얘기하고 있지만 블록체인이 잘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또 잘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이데이터가 제 생각에는 블록체인이 잘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잠깐 보면요.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빅데이터라고 얘기할 때는 기술적인 관점입니다. 과거의 데이터가 기존의 DBMS로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데이터를 하드나 이런 오픈소스로 관리하는 관점에서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마 조직적인 관점, 그 기술을 사용한 조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기업 내부의 데이터를 주로 관리하려다가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고객이나 협력업체 데이터를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려고 했고 지금은 데이터 이코노미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이코노미는 EU에서 먼저 이 용어를 썼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데이터 생태계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인터 데이터가 아니라 생태계 관점에서 어떤 커다란 데이터 체계를 만들려는 관점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급자, 데이터 중개자, 데이터 수요자 이런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